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되면서 어떠한 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느냐. 실제로 외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알려진 그런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제품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브의 칼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강상에 좋은 중요하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있는 사업이 커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균 시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나 이제 마케팅들을 보면은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상에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뭐 먹어야 되느냐 했을 때 유산균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제품을 팔게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이 사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고 이를 잘 관리하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산균을 먹으면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종, 또 1000종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유산균 균들은 장내 거의 한 1%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다는 거는 조금 많은 제한점들을 갖고 있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고시형 균주가 있습니다. 19종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이 대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 건강기능식품의 주 원료로는 이런 제한되어 있는 균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되면서 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있고 또 유산균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에 나와 있는 이 주 원료 그 고시형 균주는 이런 이제 연구 성과를 못 따라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정해진 그런 균주만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잔뜩 해놓고선 유산균밖에는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되면서 어떠한 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느냐. 실제로 외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알려진 그런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제품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펜줄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에서도 팔고 펜줄륨이라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아커만시아라는 균주로 된 제품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가장 유명해진 균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 관련된 질환들, 면역 관련된 질환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산균 팔듯이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구를 통해서만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커맨시아 균주라든지 뷰티리쿰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낙산이죠, 낙산. 예. 이런 펜줄륨이라는 회사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 제품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일부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작은 분야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성과들이 나오면서 나온 제품들이 바로 이 펜줄륨에서 판매하는 그런 균주들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시장으로 잘 반영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과거 이제 아커만시아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미국에서 사와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뷰티리쿰이라는 제품도 나와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커만시아 균은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제품화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낙산균은 사실 우리 그 동양에서 일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실 옛날부터 섭취해오던 균주거든요. 비록 그 식약처의 이제 고시형 균주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많이 써오던 그런 균주기 때문에 제품화돼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K 낙산균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유산균보다는 크로스트리디움 뷰티리쿰, 낙산균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잘 반영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도 사용을 해왔지만 그 중요성이 좀 더 새롭게 더 그 중요성이 알려진 그런 균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낙산균 제품들을 스토어라든지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균 섭취로 좀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낙산균 섭취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상의 장 환경이
영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커만시아나 크로스튜린 뷰티리품 같은 그런 균주들을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한계로 인해서 마케팅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도 있을 거고요. 유산균 시장이 너무 커져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낙상균을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저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여러 이제 관련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많이 이제 커지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는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탈모약도 있고요, 뭐 샴푸도 있고요. 그만큼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잔뜩 해놓고선 결국은 유산균밖에는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에는 유산균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다른 종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익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그런 균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준다면 유산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무조건 유산균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